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대한 한번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매우 긴한 뉴스들, 따끈따끈한 뉴스들만 4개를 골랐습니다. 자, 굉장히 큰 파장을 갖는 뉴스들이 되겠는데요. 우선요 그동안에 쭉 얘기가 되었던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제 김영주 의원이 결국은 민주당을 탈당을 완전히 하고 오늘 지금 방금 국민의힘 입당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자, 이 내용, 이 파장,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요 하나씩 둘씩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들이 이제 빠지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이미 이제 이런 얘기들이 쭉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선거구 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항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느냐? 개항을 지역에서 말이죠. 이 국민의힘이 좀 센데, 요거는 개항 갑 쪽으로 싹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개항 갑 쪽에 있는 지역구 중에서 민주당 쪽이 좀 센데, 이거는 개항을로 붙였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것은 빼버리고 유리한 것은 갖다 붙인 거죠. 그래서 안전핀을 갖다가 이제 꽂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안전핀도요, 비상사태에서는 작동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작동하지 않도록 빼버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돼요. 이거 이재명이는 그러니까요, 가짜 뉴스, 조작 뉴스, 그렇죠? 음해 뉴스, 그 다음에 음모. 이 민정치에서요, 이런 민정치는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경기 동부 정치, 동부연합 정치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 빨갱이 정치만. 자, 그래서 요거 매우 중요한 뉴스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요, 이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강서로 왔어요. 이제 승리를 자신하고 있는데, 여하간 하여튼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저도 뭐 이 박민식 장관은 뭐 이름만 알고 뭐 개인적으로 면식은 없습니다만은, 이 스펙으로 보나 또 이 사람 템대비로 보나 하면 뭐 참 손색이 없는 아주 훌륭한 이 인물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안타깝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박용진이가 폭탄 선언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아주 열불이 났어요. 법적 대응. 왜 그러냐면 이 박용진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단식할 때 그 당시에도 이게 보도가 나왔었어요. 음식 바자회를 했다. 이게 대대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확 떨어뜨려야만이 당선되는 정봉주가 힘이 나잖아요. 자, 그래서 이 박용진 탈락에 대한 역풍을 막기 위해서 대대적인 여론 조작에 나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전에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영주 의원과 관련해서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더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영등포 갑에서 사실 이제 한국노총에서 노조 이제 간부로서 이 커리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바탕이 돼서 비례대표로 나와서 결국은 이제 영등포 갑에서 내리 3선, 그러니까 비례 1선에 영등포 갑 3선, 그래서 4선 의원으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 부의장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자, 그래서 내일 공식 입당한다. 이렇게 방금 SNS에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난 1일 날 이 한동훈 위원장과 이제 만찬했지 않습니까? 자, 그때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한테, 김영주 의원한테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여의도 정치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런 김영주 의원 같은 분이 국내에 입당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치를 같이 하자. 이러한 제안을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얘기지만은, 뭐, 이 중도로의 외연 확장. 이거는 뭐, 기본, 모든 정당이 지금 기본 목표가 목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중도층으로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양극과 양당, 이념 정치의 극단적 이념 정치로 양당 정치로 이제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지 않으면 승리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중도층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김용주 의원의 뿌리는요, 민주당 뿌리가 아니고 노총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지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노총 출신이다 보면 아무래도 뿌리가 그쪽이니까 이 김용주 의원이 뭐 오랜 얘기지만 사선했으니까 벌써 16년 전 얘기지만은 자기 몸통인 노총과의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유대는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뿌리를 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일종의 이제 취약 지대가 될 수 있겠죠. 이 외연 확대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노조와의 관계.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좀 더 발전되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도 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등포 갑 지역의 특성을 보더라도 또 이 어려운 이 서민들이 또 많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저소득층과의 외연 확대. 또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넓어져 갖고 소상공인, 그렇죠. 자영업자들과의 연계 관계를 또 넓힐 수 있는 그야말로 이 다목적 카드를 이 다용도 카드를 이 김영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 의원이 러브콜을 보냈고,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인물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전화까지 직접 걸어서 러브콜을 보낸 요 사례는 이 김영주 의원이 처음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그냥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본인도요, 진영 논리보다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 빈곤아동과 같은 소외계층 문제 해결, 그리고 국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 이른바 생활 정치를 위한 의정 활동을 주로 해왔기에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서 여의도 정치를 바꿔보자는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에 10분 공감했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분석의 이 방향성이 이제 지금 김영주 의원의 이런 본인 입장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이 제안을 수락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했다. 그래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 자,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 김영주 위원의 이러한 SNS 내용에서 이제 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 김영주 의원을 우리 국민의힘으로 영입하려고 했던지 그 직접적인 이유. 우리가 이제 추론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리의 추론이 맞는 방향이었고 그 추론의 방향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적극적으로 영입을 추진했다. 요 점이 이제 확인이 된 거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어제 저도 이제 보도를 해드렸는데, 과연 한동훈 위원장은 특히 이제 김영주 의원의 과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매력을, 말하자면 이제 이 정치적인 카드로서 꼭, 이 김영주 의원을 갖다가 영입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굳혔는지가 이제 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거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상당히 이제 어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어필을 하게 된 결정적 사안은 바로 뭐냐? 이 국보법에만 지금 간첩이 명시되어 있어요. 국보법에 따르면 이 간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과 관련된 대상 국가가 적국인 북한 하나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말이죠. 전 세계 어느 나라 이 형법도 그렇게 안 돼 있는데 형법에 다른 나라는 이제 국가보안법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요. 이 형법에 따른 나라들은 이 간첩죄가 명시되어 있는데 간첩죄는요. 자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모든 외국은 적국이든 뭐 덜 적국이든 간에 전부 간첩 행위로 봐요. 국가 기밀을 빼낼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만 딱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형법을 좀 개정을 해가지고 외국, 그러니까 북한 이외의 다른,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아니 정보의 세계는요, 다 정보의 세계에서는 적국인 거예요. 저 적국이 아니면 정보 활동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세계에서는 전부 적국이다. 이 간첩이라는 것도 정보의 세계에서 나오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모든 외국을 말하자면 이제 형법적으로 볼 때 간첩죄로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둬야 되겠다. 그래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장관을 때 역점을 뒀던 부분하고 맥락을 같이 해요. 자, 이런 점이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이제 어필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안민석이가 계속해서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갖고 집요하게 물어지니까 이게 대정부 질문 사항이 맞느냐. 이런 걸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반론을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만 드립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안민석이가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국회 부의장이 이제 민주당이다 이거죠. 든든하다 이거죠. 그래갖고 이 안민석이가 당시 부의장으로 사회를 보던 이 김영주 의원한테 한동훈 장관에게 대해서 좀 경고를 좀 해달라. 요렇게 SOS를 보내요. 사과를 하도록 해달라. 경고하고. 그러니까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안민석의 편을 드는 게 아니다. 안민석의 편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제 사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민석 이런 요청을 하는 안민석이를 지적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지적했느냐? 출마 의사를 물었던 안민석의 첫 질문부터가 대정부 질문으로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두 가지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보기에 이제 김용주 의원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아주 훌륭한 분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용주 의원의 국민의 입당과 관련해서 이념 스펙트로 본다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맨 왼쪽, 그렇죠. 맨 왼쪽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이 우파 색깔이 좀 약한 사람을 얘기했죠. 그보다는 좀 더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좀 더 우파 색채가 강한 사람이다. 이러한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김용주 의원이 이제 탈당을 하면요. 지금 이 SNS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지금 이제 이 영등포 거기 이제 당원들이 한 1,500명 정도 되는 모양이죠. 1,500명 정도가 동반 탈당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이 김용주를 잘라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려고 여기다 이제 박으려고 그 하위 20%로 딱 잘라놨잖아요. 이 하위 20%를 잘라놓은 것이 지금 어마어마한 역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쫄딱 막아야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명령대전을 놔두고 이재명이가 이제 자신이 없잖아요. 지금 이제 이 개항을 해서 이재명이 추격세가 지금 만만치 않다. 이거는 뭐 한 2번 정도 제가 여러분께 보내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자유일보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에서도 공감과 비공감 수를 비교해봤더니 비공감, 즉 이재명에 대한 비공감이 훨씬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 의하면 사실상 이재명이는 패하는 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이재명이 혼자 알겠느냐? 다 아는 것이죠. 저만 알겠느냐? 다 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번에 막판에 선거구 다시 이제 조정했었잖아요. 여기에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SNS에도 다 나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에드와드라는 분이 이제 올린 글인데요. 이재명이 오늘 개항을 해 셀프 공천을 했다. 지역구에서 낙상을 까봐서 비례로 나간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웬일인지 알아보니까 계양구 선거 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계양구 갑선거구에 있는 작전동과 서운동을 갖다가 계양을로 보내고, 왜? 작전동하고 서운동은 계양 갑중에서 민주당세가 세다 이거죠. 반대로 계산 1동, 계양을에 있는 계산 1동하고 계양 3동은 이 국민의힘이 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계양 갑수로 넘겨버렸어요. 자, 그래서 계산 1동하고 3동은 기존 계양에서 국힘 지지세가 제일 강한 곳이고, 작전동하고 서운동은 계양 갑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제일 강한 곳이라고 하더라. 즉, 국힘 센 곳 빼고 민주당 센 곳 넣고 그렇게 게리맨더링하고 출마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 계양구 을 개표 결과가 나와 있고 이 계양구 갑 개표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게 과연 이제 어느 정도나 센지를 한번 여러분께요. 한번 이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숫자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릴지 나올지 모르겠는데, 자, 최대한도요. 자, 계양을 개표 결과, 지난번 이제 보궐선거 때 얘기가 되겠죠. 계양을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계양을에서 지금 이재명이고 윤영선이, 빨간 게 윤영선이잖아요. 자, 이재명이가 44,000표, 그리고 이 윤영선이가 35,000표인데 55% 대 44%, 11% 차이로 앞섰어요. 근데 계산 1동에서는요. 계산 1동, 이게 이제 국민의힘이 좀 센 곳이다. 제일 센 곳이 이제 계산 1동 3동인데 여기에서는 50.79%, 그러니까 평균 득표수 55%보다도 5%나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센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힘은요, 평균 득표수가 44%인데 49%, 5%나 세요. 예. 그 다음에 계산 3동의 경우에는요, 53%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지가. 그러니까 이제 평균 지지율보다도 2%가 떨어져요. 예,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윤영선 후보한테는 46%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평균 44%인데 2%나 더 나온 거가 되겠습니다. 요것을 싹 계양 값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예, 여기 이제 요것도 조금 키우면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계양 갑에서는요, 작전동하고 서운동,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요, 좀 민주당에서 유동수 당시 후보가 60%를 얻었어요. 평균. 근데 여기에서요, 62%. 그러니까 평균, 민주당 평균치보다도 2%를 더 얻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그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경우에는요, 평균 득표율이 36%인데 여기서는 35%나 얻습니다. 1%밖에 안 빠져요. 자, 이 정도로 여기 이제 이 민주당세가 약한 민주당세가 여기는 이제 센 거죠. 2%나 더 나왔으니까. 요렇게 해서 민주당세가 센 작전동하고 서운동은 이쪽 개항을로 보내서 이재명이 득표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게리맨더링이 아니냐. 자, 이런 참 이 어이없는 짓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2월 지방선거만 이제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이제 한번 따져보니까 말이죠. 이 작전 서운동의 경우에는 지방선거에서는요, 556차, 개항을 하고 개항갑의 의미가 이제 더 벌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개항갑에 속해 있던 작전동하고 서운동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556차, 6표차, 그리고 대선에서는 1711표차,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는 385차로 모두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지역이에요. 예, 그리고 개항갑으로 넘어간 계산 1동하고 계산 3동의 경우에는요,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간 표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지만은 계산 1동의 경우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179차로 국민의힘이 이기기까지 한 겁니다. 자, 이게 말하자면 자기에게 얼마나 불리하면 이렇게 게리만들까지 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대적인 이제 비판 여론을 조성해서 개항을 주민에 대한 반기다. 개항을 주민을 갖다가 무시한 현상이다. 이게 바로 개딸 전체주의. 그리고 이재명의 이 독재. 그렇죠? 이 사당화 현상하고 똑같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당내 차원에서 아니라 선거구 획정에까지 사당화 세력을 갖다가 집어든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큰 민주주의, 반민주 행태가 아니냐. 그래서 이 역풍을 불도록 지금 압도적으로 높은 비판 여론을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요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불법적인 거예요. 아무리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범인하고, 그러니까 범인들끼리 법대지를 돈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돈 주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합의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불법 하나도 아니잖아요. 합의했다고. 그래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불법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요, 선거구 획정, 이거 무효화, 이거 우연 제청을 하든지 아니면 고소고발전을 반드시 우리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이제 합의를 또 안 해줄 수 없는 또 사연이 있겠죠. 왜 29일 날 이걸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요, 이 우연적 요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간 이거는 불법적 요소는 충분하다. 게리맨더링 자체가 이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단체 또는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직접 나서거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서울시 의원 전문가 있잖아요. 이종백 의원. 이거 반드시 고발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박민식 지금 전 장관의 강서을 출마 선언까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이 박민식 장관이 지금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밝혔는데, 한동훈 위원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았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플랫폼으로서 적극적으로 선당 후사에서 돕겠다. 그래서 승리로 이끄는, 즉 이기는 선거를 하겠다. 그래서 본인도 당을 위해서 본인한테 맡겨준다면 출마하겠다. 이런 요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성태 의원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전적으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 선거구 이상으로 도와주겠다라고 밝혔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박민식 장관의 입장문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자, 한동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저에게 강서을의 승리 역할을 맡겨주신다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필승으로 보답하겠다. 예. 자,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강서 선거의 플랫폼으로 선당 후사를 실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을은 우리 국민의 승리의 바람을 일으킬 한강품이 시작되는 관문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이다. 언제 누가 오더라도 이기는 선거를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했다. 강서 선거의 플랫폼으로 선당 후사를 실천하겠다. 저 박민식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받아주시겠다는
김성태 전 원내대표의 말씀에 정말 든든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님과 김성태 전 대표님, 그리고 처음 총선에 나설 때마다 더욱 많이 늘어난 동료들과 함께 강서울 국민의힘 후보라는 커다란 임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김성태 대표님이 시작하신 고도 제한 완화, 마곡 개발의 수건을 반드시 이뤄나겠다. 그래서 당원동지 여러분과 주민들과 함께 승리해서 제2의 마곡 신화를 써내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성태 전 대표님의 호의 정치, 그리고 박민식의 강한 추진력이 만나서 이번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이 글도 좋고요, 각오도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김성태 원내대표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플랫폼이 되겠다. 선당 우사. 그래서 이제 특히 마곡 개발, 이거 확실하게 밀어내겠다. 그리고 박민식 장관은 나와 아주 가까운 동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인연을 떠나서 우리 당에 굉장히 소중한 당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안위와 영달보다는 주변을 위한 헌신과 배려가 있었다. 이렇게 높이 축혀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인 보은부의 성격이야말로 박 장관의 처절한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국립묘지 영년들께 뒤늦었지만은 국가적 도리를 다할 수 있었다. 요렇게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강서울에서 이 진성권, 진중권이 아니고요. 진성준. 그러고 보니까 진중권, 진성중. 진성중이는 지금 이제 사법 리스크까지 안고 있어요. 그래서 강서울 주민 여러분들의 높은 정치의식을 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통해서 또다시 이게 선거에 휘말리면 사법 리스크에 휘말리는 선수를 뽑을 수야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깔끔한 그리고 능력 있는 박민식 전 장관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는 것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물론이고요. 강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된다. 투표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